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하루하루 버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녀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며느리, 사위. 이제 자녀만 챙기던 삶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구나. 잘해줘야지. 내 자식 배우자니까 더 챙겨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잘해줍니다. 반찬도 보내고 용돈도 챙기고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가족인데 왜 조심스러울까? 잘해주려 했는데 내가 부담이 된 걸까? 이 문제는 누가 나쁘고 누가 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차갑게 끊어내는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오늘은 왜 며느리 사이와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관계로 마음 아픈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사랑은 깊지만 자녀 부부는 독립된 가정이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부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식입니다. 아들이 40살이 되어도 아들이고 딸이 45살이 되어도 딸입니다. 그래서 계속 챙기고 싶습니다. 밥은 먹는지, 돈은 괜찮은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손주는 잘 크는지. 하지만 자녀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계속 들어오면 사랑보다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말마다 예고 없이 방문하기, 냉장고 열어보고 음식 상태 지적하기, 아이 교육 방식에 계속 의견 내기, 집 정리 상태 평가하기, 부부 소비 습관에 조언하기. 부모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녀 부부는 숨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저 집의 주인은 저들이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갈등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2. 잘해주는 것과 넘겨짚는 것은 다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맞습니다. 대부분 선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도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보내줍니다. 부모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 생활비를 챙겨줍니다. 부모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 옷을 잔뜩 사줍니다. 부모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자녀 부부 입장에서는 취향과 계획이 무시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가? 보다 상대가 원하는가? 좋은 도움은 상대가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도움입니다. 3. 자주 만난다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세대는 자주 보고 자주 챙기는 것을 정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자주 보는 것보다 편하게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억지 식사 자리, 의무적인 방문, 눈치 보는 명절 모임은 횟수가 많을수록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즐겁고 편안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만나지만 잔소리 많은 관계, 가끔 만나지만 반갑고 웃는 관계. 어느 쪽이 오래 갈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족 관계도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서운함 때문에 자주 부르면 자녀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오히려 자녀가 더 자주 찾습니다. 4. 손주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많은 갈등이 손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애는 이렇게 재워야 한다. 먹을 건 이걸 먹여야 한다. 유치원은 거기가 별로다. 엄마가 너무 엄하다.
아빠가 너무 무심하다. 하지만 요즘 부모 세대는 육아 철학이 다릅니다. 검색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보고 자기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언이 반복되면 도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손주를 오래 봐줄수록 권한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말을 안 듣지? 봐달라더니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부모는 양육 책임자, 조부모는 지원자입니다. 이 선을 지키면 사랑은 커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5. 돈 문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가족 사이 돈 문제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집 보증금,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 보증. 처음에는 잠깐만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하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 생활비, 돌봄비, 예상치 못한 위기 비용입니다. 자녀를 돕다가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줄 돈은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주기. 빌려줄 돈은 기록 남기기. 생활비까지 무리해서 주지 않기. 반복 지원은 멈추기. 부부 중 한쪽만 몰래 지원하지 않기.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6.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존중받는다. 늘 자녀만 바라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뭐 먹었나? 손주는 어디 갔나? 왜 연락 없나? 왜 안 오나? 관심은 사랑이지만 지나치면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삶을 사는 부모는 다릅니다.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배우자와 시간 보내고. 이런 부모는 자녀도 존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셔서 다행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부모가 자기 삶을 살수록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7. 거리 두기는 멀어짐이 아니라 오래감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거리 두기 차가움, 거리 두기 서운함, 거리 두기 가족 아님. 하지만 아닙니다. 거리 두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연락 강요하지 않기, 방문 전 미리 묻기, 조언은 요청받을 때 하기, 도와줘도 생색내지 않기,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기. 이런 작은 거리 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많고 적당한 거리는 정을 지켜줍니다. 며느리 사위와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부부도 존중받고 싶고 부모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답은 한쪽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까워도 예의가 필요하고 가족이어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 사위와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일까요? 거리일까요? 존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